안녕하세요, 준이에요. 오늘은 제가 초반에 이제 브리즈번에 도착을 했을 때 겪었었던 그런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예비 워홀로가 보신다면은 아마도 나도 이제 곧 겪게 될 그런 순간들이구나 라는 걸 되고, 아니면은 이제 현재 워홀로 분들이라면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그렇게 그냥 가볍게 보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늘은 총 8개의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구글맵에 켜진 호주에 위치한 나, 이거예요. 제가 지금이야 말할 수 있는 그런, 말할 수 없었던 그런 비밀들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호주 워홀 오기 전날 밤에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아무래도 걱정도 되기도 하고, 만약에 이렇게 갔는데 잡을 못 구해서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엄청 많으니까 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전날 밤에 토를 했었던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13시 00분을 되어 있었는데 제가 또 너무 걱정스럽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를 3시로 생각한 거예요. 오후 3시로. 그게 13시가 1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제가 그 전날 밤에 알게 됐어요. 비행기를 놓칠 뻔한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호주에 도착해서 첫날 밤 3일 동안 예약해 두었던 게스트하우스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밤이 되니까 어디 나가기도 애매하고 어둡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게스트하우스 4인실 2층 침대에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딱 켰었거든요. 딱 구글맵을 켰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이었던 제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호주라는 곳에 있다고 구글맵이 뜨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나는 여기 호주 5호라서 성공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호주 5호라서 성공해야지, 잘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난 여기서 진짜 잘 살아남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진짜 컸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마도 사람들이 다 겪고 당황했을 법한 순간인데, 호주에서 버스를 탔는데 안내방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호주 와서 처음 버스를 탄 날이 브리즈번에서 롬파인이라는 이제 캥거루를 보러 가기 위한 약간 동물원 같은 곳이 있었어요. 코알라도 볼 겸 캥거루도 볼 겸. 그래서 버스를 처음 탔는데 안내방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국이면은 어디 정거장입니다, 어디 정거장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호주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호주를 처음 왔는데,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청할 그런 사람들도 없었고 지인도 없었고 처음이니까 그래서 구글맵을 켜고 계속 세로 고침을 누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서 내려야겠다 이런 걸 계속 하면서 그런 당황했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내리는 그곳에서 내려가지고 잘 도착을 했었거든요. 지금에야 이제 혹시라도 제가 잘못 가게 된다면은 우버를 부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니면 아는 형들이나 아는 지인분들 불러가지고 좀 도와달라 해서 태우러 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지인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의지할 곳이라고는 이제 저 자신밖에 없었어요.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그때는 택시를 탈 생각도 못 했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항상 어디를 나갈 때마다 이제 가방이나 캐리어에 무조건 와이어로 잠금 장치를 한 다음에 항상 나갔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호주로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여러분도 그렇듯이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쯤은 봤을 게시물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내 가방에 도난당했다, 이런 약간 도난 분실 이런 글들이 많으니까, 저도 아무래도 가방에 엄청 비싼 건 없어도 그냥 제 중요한 옷이나 여권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안전하게 하려고 와이어에 자물쇠까지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밥 먹으러 갈 때, 샤워하러 갈 때, 잠깐 외출할 때, 화장실 갈 때, 잠깐이라도 그 방을 비우는 순간엔 무조건 와이어로 이제 고정하고 자물쇠로 잠그고 그렇게 나갔었거든요. 아마도 그때는 이제 너무 걱정이 많으니까 같은 방을 쓰는 사람조차도 믿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벗어나서 이제 쉐어하우스 살고 있는데, 지금은 자물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항상 침대에 올려두고 그러고 나가죠. 네 번째는 호주에 처음 와서 이제 밥을 해 먹어야 됐던 그런 시절인데,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나는 요리도 라면이나 냉동식품밖에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호주로 와서 장을 보고 내가 직접 요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근데 호주는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더 싸다 해가지고 소고기를 사러 갔죠, 우럴스로. 그게 제 첫 번째 우럴스 장복이었어요. 근데 소고기도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면은 어떤 부위가 어떤 거고 어떤 게 더 맛있다 이런 걸 아는데, 그때는 몰랐죠. 그냥 소고기 중에서도 가장 싼 부위.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때는 밥솥도 없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 그래가지고 냄비밥을 했었고, 그래서 냄비밥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고기도 제일 싼 걸 샀으니까 퍽퍽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밥에 그냥 고기만 해서 그렇게 먹고 며칠을 버텼거든요. 그럴 때도 있었고, 이제 모든 이제 장을 볼 때라든지 제가
옷을 산다든지 신발을 산다든지 할 때 아직도 저는 그게 남아있거든요. 800원이라는 그런 개념 머릿속에 호주에서 1달러는 한국 돈으로 800원이다. 대충 그렇게 계산하면 쉬우니까. 그래서 뭐 게스트하우스도 뭐 하루에 16,000원이다 생각하고 20불이면은 처음으로 외식했었을 때도 15불이 나오면은 아 이게 12,000원이구나 대충 비싸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계산을 이제 다 한국식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호주에서 좀 오래 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시급이 높으니까 그때는 15불이 저한테도 엄청 큰 돈이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15불 이상의 시급을 받으니까 뭐 이제 모든 돈을 800원으로 계산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최종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넘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찾았던 첫 쉐어하우스가 한인 쉐어하우스였어요. 처음에 이제 외국인 쉐어하우스를 찾아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그렇게 없었고 이왕 처음에 갈 거니 한인 쉐어하우스를 하면서 좀 정보도 얻자 한인 쉐어하우스를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제 로망이 옛날부터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집을 보면은 가운데 도로가 있고 양옆에 나무가 있고 이렇게 집이 쭈루룩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집을 또 알아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집을 결국에는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제 로망이 약간 실현되는 순간이었기도 했고 그 쉐어하우스에서는 운이 좋게 저랑 동갑인 친구 3명이 또 살고 있어가지고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그리고 저녁에는 같이 뭐 밥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와인을 마신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어찌 보면 처음에 아는 지인 없이 시작해서 외로워서 힘들었을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잘 버텼어요. 그 친구들 덕분에. 그래서 뭐 지금은 다들 막 저는 브리즈번을 떠나 퍼스로 왔고 2명은 한국으로 돌아갔고 1명은 지금 시드니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운이 좋게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첫날에 잡을 찾았어요. 어떻게 찾게 됐냐면은 약간 이거는 스토리가 있는 건데 중국 샹하이를 인천을 출발해서 중국 샹하이를 이제 경유를 해서 이제 호주 브리즈번으로 오는 그런 비행기를 탔었는데 이제 샹하이에서 브리즈번으로 넘어올 때 중국인 아주머니가 제 옆자리에 탔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영어를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나 영어 연습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말을 걸었죠. 옆자리에 있으니까. 또 아주머니니까 좀 친절하기도 하셨고 그래서 한두 시간을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호주 5호를 하러 왔다. 근데 오늘이 이제 첫날이서 좀 긴장되고 그렇다 하니까 아 그렇냐 하면서 너는 뭐 집은 있냐? 아니면 뭐 준비는 다 됐냐? 그러니까 난 게스트 하우스밖에 예약해 놓은 게 없다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공항에 도착해서 핸드폰 개통하는 거 도와주겠다. 그리고 우리 집에 가서 인터넷 쓰면서 뭐 숙소도 알아보고 내가 도와주겠다. 어차피 사촌 동생도 나랑 같이 사니까 조금 있다가 오면은 내가 너 게스트하우스까지 차로 데려다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만난 사이치곤 이렇게 너무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제가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믿자라는 그런 마인드로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주머니 집을 갔었고 그래서 근데 딱 도착했는데 또 코피가 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날 밤에 이제 뭐 토도했고 1시 비행기를 3시로 착각하고 이게 막 혼란이 오고 힘들고 그리고 이제 15시간 비행을 해서 왔으니까 조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착했는데 이게 좀 긴장이 풀리니까 집에 오니까 갑자기 코피가 난 거예요. 딱 세수를 했는데 마침 그 아주머니가 또 간호사셔가지고 지혈해주시고 수박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넷 쓰라고 저 알려주시고 사이트 같은 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사촌 동생이 도착해서 이제 저를 게스트 하우스로 데려다 주는 도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 근처에 뭐 이력서 돌릴 만한 곳 없냐 물어보니까 저기 한인 레스토랑 있는데 한번 가볼래? 그래서 제가 딱 때마침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력서를. 그래서 그거를 딱 줬는데 우연히 딱 거기서 매니저가 있어가지고 그래 그럼 트라이얼 한번 와라 해가지고 첫날에 트라이얼도 그 다음날 합격해서 잡을 찾았죠. 첫날에. 그리고 이제 그 리사 아주머니한테 되게 저한테는 어찌 보면은 은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좋은 분이라서 이제 제가 브리즈번을 떠나기 전에 한번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드렸는데 어떻게 만나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이게 타이밍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호주 퍼스를 넘어와서 라인이라는 어플을 깔게 되었는데 그 라인 어플에서 그 리사 아주머니가 때마침 라인 어플 아이디를 가지고 있었나봐요. 제 번호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제 추천 친구로 떠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오게 돼가지고 제가 혹시나 이제 브리즈번으로 오게 된다면은 이렇게 만나자 이렇게 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래서 브리즈번도 솔직히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한국을 돌아가기 전에. 그리고 이제 저는 호주 5홀 8일차에 이제 오지잡을 찾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솔직히 시티에 있는 모든 거의 레스토랑이나 식당이나 다 돌렸거든요.
그래도 이제 연락이 없었는데 그래서 약간 좀 이제는 좀 다른 벗어나자, 시티 중심을 벗어나자 해서 돌렸던 게 이제 고급진 레스토랑이 있는 강가 주변이었어요. 뭐 리버사이드라 불리는 곳인데 그곳에서 제가 이제 내가 이런 곳에 돌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곳도 많았고 이런 곳에서 나를 받아줄까 이런 약간 자신감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뭐 믿자야 본전이지 하면서 이력서를 돌렸는데 뭐 항상 그랬듯이 지금 매니저 없다, 지금 매니저 없으니까 내가 매니저 오면 전달해 주겠다 하고 또 여기도 글러먹었구나 하고 이제 딱 레스토랑을 나왔는데 셰프님이 이제 벤치에 앉아 있어가지고 저를 딱 나오는 걸 보고 너 이력서 일자리 구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구한다 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뭐 우리 주방 한번 와볼래? 해가지고 그날 바로 주방을 들어가서 뭐 잠깐 둘러본 다음에 트라이얼 약속을 잡고 해서 그곳에서 브리즈번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 그곳에서 일을 했었죠. 브라질 레스토랑에서 강가 옆에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뭐 커피도 마시고 진짜 브라질 친구들, 호주 친구들 같이 일하고 어찌 보면 진짜 그 리사 아주머니 그리고 지금 전에 일했던 브라질 레스토랑 이 두 곳 때문에 제 호주 워홀이 잘 풀리지 않았었던가 싶어요. 이제 예비 워홀러나 현지 워홀러 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고 거기다 덧붙여서 제 이야기를 오늘은 영상에 담아봤어요. 전역 후에 6개월만 호주 워홀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세계 여행을 해서 이제 여행을 한 다음에 이제 경찰을 해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6개월이 1년이 되고 1년 살다 보니 호주가 좋아서 세컨 비자를 따게 돼서 지금 이제 2년차 호주 워홀이 되었죠. 과거 그때가 진짜 힘들기도 해서 되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들도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항상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돌아봤을 때는 이 힘든 순간들도 지나보면 추억인 걸 알기 때문에 잘 지금까지 견뎌내었던 것 같아요. 뭐 저한텐 뭐 행복이란 게 별거 있을까요? 그냥 돈이 많아서 행복했다기보다 제 20대라는 나이에는 새로운 곳에 도전을 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약간 그런 가치관들을 이렇게 엿볼 수 있고 그런 게 저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자 약간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평범하게 대학교를 입학해서 군대를 전역하고 한 남자가 호주 워홀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성장해가는 이런 것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So hallelujah.